예, 박찬주 의원입니다. 건설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쓰신 증인 및 팀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들한테 수고했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먼저 태양광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3020 프로젝트를 알고 계십니까? 네. 2030년까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면은 모자라는 그 대체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서 아니면 대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주민들 그 정서나 또 주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무주군에 지금 태양광이 허가 들어온 게 2016년부터 9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90건 중에 저희 무주는 이제 자연 경관을 중시하고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 가지고 허가는 저희들이 총 31건이 나왔고요. 불어된 것이 38건, 반려되고 이제 취하된 건 17건이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 53건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설치업자나 아니면 이런 사업자들이 왜 무주를 선호를 해서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타 지역은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돼서 저희 지역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고요.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왜 이렇게 난립해서 무주뿐만이 아니고 특히 전라북도 쪽이 많아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라남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제 전라북도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왜 전라도 쪽에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할 땅이 있어야, 태양광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땅의 가격이 좀 타 지역보다 낮아서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무주 같은 경우가 일조량도 많고 또 태양광 모듈이 25도가 넘어버리면 발전량이 감소가 되죠. 예. 그래서 무주군 같은 경우 들어온 입지를 보면 거의 남쪽을 향하고 바람이 잘 부는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아시나요? 예. 지금 이 정부 측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나 또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 많이 예상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을 장관 주재로 해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해서 이것을 좀 자제를 해야겠다 해서 그 움직임이 좀 보이는데 어떤 움직임이 좀 있죠? 지금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법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산지 관리에 대한 거를 임야 쪽에 부분별하게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자연재해나 그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임야는 제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야뿐만 아니고 지금 산지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25도였었는데 지금 15도로 이게 낮춰가지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그 태양광을 설치한 지역이 잡종지로 변할 수가 있죠. 잡종지 혹시 아시나요? 신청해 준 곳이 산지. 잡종지로 변하면 그것이 시세 차익이 많이 늘어나요. 그것이 보통 많은 데는 115배 증가한 부분도 있어요. 지가 상승이. 그리고 그 산지를 전에는 산지를 조성을 하면은 산지 조성비에 대한 것도 물질을 안 했어요. 그런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도 앞으로는 물어야 되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이렇게 국가에서도 많이 자제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가에서 하라고 지원을 해주고 많이 인센티브도 주고 그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자제를 하라, 이런 쪽에 어떤 그 복선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선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관련은 이제 저희 건설과하고 또 전기사업법에서 그 태양광 허가를 내주는 우리 산업경제과하고의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이렇게 저희 관리가 돼야지, 같이 협의가 돼야지 그 해결될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항이 개발행위를 관계하고 산업경제과에서는 태양광 전기사업법에서는 뭐 웬만하면 다 허가가 나가고 예. 있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전기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신청 접수를 3,000kW가 초과가 되면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허가를 내주고, 3,000kW 이하일 것 같으면 시도지사가 인허가를 내줘요. 예. 그렇죠? 예. 100kW 미만이면은 시장 군수가 내주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kW가 넘으면 도에서 인허가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 100kW 미만으로 쪼개서 그렇게 무주군에 인허가를 넣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그렇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로 해가지고 그 필지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자는 게 개개인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주군에서는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진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관이나 이제 우리 지역 정서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동안 그 개발행위 허가 때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그 심의를 통해서만 이렇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전기 허가를 내주고 있죠. 예.
농업소득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 모르는데 농업소득가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고요. 예. 농업정책과 예. 지금 농어촌 농업정책과 정책과로 예. 바뀌었나요? 예. 예.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내주고 있고, 또 환경녹지과에서도 절차가 있죠. 예. 예. 산지 전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를 내주고 있죠. 예. 예. 산림녹지과로 해갖고 임야에 예. 임야. 그리고 이제 도로조명이나 하천 이런 쪽은 우리 증인이 속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여기서도 이렇게 그 잘하면 예. 여기서도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여기서도 자제할 수 있는 1차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낼 수가 있다고. 예. 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의 뭐 이렇게 쉽게 그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완스톱으로 해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 접수를 하게 되면은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관련 부서에 협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와 가지고 그 해당 관련 법으로 전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 심의회까지 갈 수 있는 심의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미 분할 있죠. 쪼개기. 혹시 알리씨라고 알고 계십니까? 알리씨? 예. 그 요사이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예요. 예, 이게 있는데 이 지금 그 한 업자가 여러 개 쪼개기를 해서 10개, 20개 이렇게 한꺼번에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건당 심의를 20개 한다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도 그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동일 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명의 도용 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뭐냐면 동일 사업자를 민법상 가족의 범위까지 이제 확대를 하는데, 동일 업자에 준하는 부분이 가족은 괜찮은데 다른 분이 들어가 있다든지 사업과 관련성이 없고 명의만 도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자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런 데까지는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 들어오는 개별 신청자의 그런 속 내막까지는 저희 아직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파악은 쉽지가 않지만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주군 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권장하는 것이 이격거리를 두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고 사항이었죠. 그게 권고 사항이고, 이게 뭐 법으로 왔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죠. 네. 근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마라 이렇게만 그 국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산업부에서. 그리고 만약 이격거리를 두지 않으면 각 자치단체에 태양광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렇게 그 권고사항으로 해놨어요. 근데 무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격거리 제한을 해놓지 않았어요. 이게 적용은 안 되지만은 상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리 제한을 이 무주군 개발 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넣었으면 하는데 우리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거리 관계는 이제 사실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단 농어촌 도로 이상 도로에서 시각적인 걸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이격거리 관계도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그 개발 행위허가 운영 지침에 보면은 적용되는 부분이 그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주민들이 있는 밀집 지역이나 또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조망되는 자연 경관, 미관을 훼손은 안 된다. 이런 조례안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분에는 안 된다. 이 정도밖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거리 제한을 넣으면은 이것이 향후에는 법정 소송까지 갈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처음에 신청자가 신청하지 않기 위함이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데 우리 그 증인께서 조례에 넣는다고 그러니까 걱정이 좀 들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꼭 조례에 넣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많아요. 또 이제 뭐 주변 온도 상승의 효과가 뭐 2.5도 이상 상승이 되고 또 그 모듈이 때가 타든지 하면은 이제 그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서 그 아주 독한 세제를 해서 이제 씻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환경 또 그 산림 훼손 또 뭐 쇄골 현상 뭐 이렇게 토지 기반이 불안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어디에도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뭐 먼저 여름 비로 인해서 밑에가 쇄골이 져서 밑에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 증인도 아시죠? 예, 두문 쪽에 그런 예, 사항이 예.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고 그 진입로 때문에 주민들하고 사업자고 법적 분쟁까지 가서 잘못하면 이제 주민이 징역까지 갈 그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 야기가 됐냐면 사업자가 지역 주민하고 전혀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사업자가 와서 그래도 이장, 개발위원장 아니면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고 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지금 결과로 나타나는데 그 앞으로는 이제 물론 사업을 진행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주민들하고 또 사업체하고 중간 입장에 서서 조정하는 것도 우리 증인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인정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즘 보면 우리 그 약한 주민들이 기업의 어떤 뭐 종속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정서적인 부분도 많고 그렇거든요. 시골 분들 얼마나 순박합니까? 근데 완전히 깡그리 무시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얘기하면 배째라 뭐 이런 식도 많거든요. 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예. 서로 이제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본 의원이 우리 증인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증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부탁을 드리거든요. 네. 이제 사업주하고 주민들하고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않지만 뭐 발전 기금 같은 것도 뭐 오고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고 그 보상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발전 기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이제 바람직스러운 것은 동반 성장 또 주민 참여 이런 게 있어요. 동반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100kW를 설치를 하는데 100kW 설치 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니까 1억 5천은 안 되고 한 1억 정도 들은 비용만 주고 하자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타 시군에서 이것이 이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중재를 해서라도 분쟁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줄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사업장에는 계속 그 주민하고 소통하는 그 방안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 규정이나 또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사업자에 이렇게 그 권고하는 입장이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최대한 그 지역의 그 정서나 그런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간에 소통할 수 있게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음성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예,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참조를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시지,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한테 뭐 음성적으로 그렇게 해주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를 하셔서 분쟁이 최소화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공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태양광 허가 조건에 맞는 사항이라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전반적인 데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죄송합니다. 여기 산업경제과 거죠? 예, 교통이 산업경제과 예. 업무가 제가 이관돼 잠깐 있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예. 만남의 광장에 대한 만남의 광장도 아니나? 잠깐만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몇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들이 지금 설천, 적상, 북풍, 안성, 향후 모집도 진행할 겁니다. 주요 사업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이제 세 가지가 어떤 것이죠? 주민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센터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그 도로 정비 그 역량 강화 사업 좀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거의가 같은 것 같아요. 예,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거하고 경관 조성 예, 그리고 지역 역량 개발 사업 예. 이렇게 세 가지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거의 기반 시설 확충은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뭐 이제 안성을 예로 들자면 예. 어울림 센터가 거의 진행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지중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터파기 공사를 한 번에 걸쳐서 하지 왜 몇 번에 걸쳐서 하느냐. 또 이제 보도블록 까는 부분에서 며칠 만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을 거의 한 달 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성 주 도로인 사업의 핵심은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 관계 때문에 그런데 통행량이 있는 도로이고 그런데 전면적으로 차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고 그냥 구간 그때그때 관로를 매설을 하고 또 그런 단계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통행하는 주민들한테 이제 비산 먼지나 이렇게 통행에 방해되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두 번에 걸쳐서 있는 게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시설을 좀 설치를 좀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이 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예. 앞으로는 안성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 개선 사업에서 지금 환경 개선 사업 중에 하나가 앞에 간판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예. 간판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제 간판 정비 사업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중에서 경관 조성 사업비가 있어요. 예. 그 사업비를 이용해서 간판을 하려고 하는데 거의 간판을 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제 경관 사업 쪽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대고 돈을 대고 자담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담을 신청을 하니까 대부분의 지역에 있는 상가들이 자부담하면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형평성 얘기를 많이 해요. 형평성. 장계 같은 경우도 간판 정비 사업을 했는데 자부담이 없었다. 또 구천동 얘기도 하고 뭐 설천 얘기도 하고 본 의원이 확인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세입자들이 많아요. 예. 세입자들은
이제 그 집주인이 못 해준다고 하니까 나는 내 돈 주고는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 경관을 이제 바꾸려고 하면은 모든 소재지권에서 간판 정비 사업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하지 않고 이러면 그 일련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은 군에서 좀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우리 증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판 그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의 그 자부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간판 사업을 이제 중심화 사업으로 한 건 아니지만요. 그 설천하고 구천동에 그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구천동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89% 정도, 그리고 자부담이 11%였고요. 예, 가지고 한 금액으로 보면 한 개소당 한 475만 원 정도인데 자부담 50만 원이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성 농촌 중심화 사업의 이런 그 간판 설치 자부담 부분을 군에나 다른 데서 이렇게 자부담 부분을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제 자부담 부분은 힘들다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그 하자 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재무과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실행 부서이기 때문에 집계하는 부서가 아니고 실행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지방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휴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만료 전에도 하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제대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하자 검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도 틀리고 준공기한 시점으로 해갖고 어떤 건 2년, 어떤 건 1년, 그게 이제 공사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매주 매월 하자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제 재무과에서는 상반기 때 한 5월이나 6월 달에 하자 검사 통보를 저희들한테 사업부서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 시기에 가서 점검을 전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큰 공사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 때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평상시에 하자 관계가 유선이나 민원인들한테 유선이나 이장님을 통해서나 그런 하자 관계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은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재무과에서 하자 결과를 제출해달라 할 때는 처리 한 건 한 건이 완료되니까
되기 때문에 하자 건수로는 잡지를 않고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몇 건인 줄 아십니까? 저희들이 한 그러니까 천여 건. 천여 건이 예, 이제 다른 부서도 있겠지만 예. 합쳐서 3,437건입니다. 그 중에서 하자가 한 건이 없다고 나왔어요. 예. 현실적으로 예, 예. 아니,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몰아서 하는 그럴 때 하자 생겼을 때 그때 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자 발생 그 보고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는 났었는데 예, 하자 보수 명령을 내리니까 예. 바로 그 조치가 바로 되고 조치를 취해져서 예, 이제 하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 또 하나 뭐 변명할 게 있잖아요. 네. 해보세요. 네, 변명은 직원이 좀 적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이게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고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합니다. 두 가지를 이해를 다 하는데 어쨌든 그 뒤끝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한 사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네, 그 의원님이 하고 계시듯이 3천여 건에 대한 그 하자 검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유선이나 민원이나 그런 상황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 관리를 그리고 또 하자 검사를 하게끔 하는 취지도 그 시설물에 대한 그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도 꼭 그 하자 기간 내에 검사를 했을 때 그 하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무튼 같은 부서 간에 교차 검사를 잘 하셔서 하자를 최소화시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성 동양 국가 지원도로 건설 공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시죠? 예. 동양에서 안성을 잇는 그런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 현장입니다. 지금 총 규모가 9.84km인데 무주군에서 책임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죠? 저희 무주군에서 책임진 부분은 이제 저희 관할에 있는 4점 전체 4km 정도에 있어서 편입 토지 부분에 편입 지작물 그 도로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 관계 그 업무를 저희 위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410억 정도 되는 공사네요. 예. 410억 정도 되는 공사인데
지금 조금 크게 키워주지 못하나요? 지금 그 동그랗게 노선 중에서 동그랗게 쳐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보시죠? 예. 보이시죠? 예. 저 진원 그 벌모마을 앞에 그 경기정리인데 오천마을하고 별모마을 예. 사이. 예. 그 고개에서 그 쭉 보면은 농경지 있죠, 농경지. 예. 농경지를 가로질러서 지금 이제 다리도 다시 놓나요? 예. 다리가 저희 관내는 두 개소 교량 가설 계획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인데 지금 지역 주민들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신설을 하는데 주민 설명회를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들으셨죠? 예, 들은 바 근데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주민 설명회를 하고 했다고 해서 그 명단을 보니까 명단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7, 8명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7, 8명 모아가지고 하는 것이 주민 설명회라고 해도 됩니까? 그 사실 저도 그때 그 참석을 못했지만요. 본이 그 기록을 보면 2014년도에 6월달에 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실시 설계할 때 주민설명회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사업이 들어간다면은 주민설명회가 한 번 더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것은 주민 설명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몇 사람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자 명단 써내라고 한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노선을 확정을 지었는데 그 주민들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구석들이 많다고 그래요.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깃대만 꽂아놨어요. 보셨죠? 예. 깃대만 꽂아놓고 나서 주민들이 이제 여기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동그라맞힌 저 부분 예. 이쪽에 그 고개 쪽에서 제일 끝 부분 있죠. 예. 끝 부분 진도교 있는 쪽이요. 끝 부분 여기는 이 안에 지금 하수종말 처리장도 들어가 있죠. 예. 하수종말 처리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진 그림상에서 우측 상단에 그 위쪽에 있습니다. 경지정 위쪽으로 기존 도로하고 신설 도로 사이에 거기는 괜찮습니까? 거기는 현재 편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이 높은 고개에서 이 진도교까지 가는데 상당히 표고차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여기를 지금 그 논 쪽에 상토를 어느 정도 합니까? 몇 메타 합니까?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시공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편입 토지에 대한 그 자료와 이 노선도 정도지. 여기가 예. 거의 한 10m는 안 되고 예. 10m는 예, 안 되고 9m 정도 예. 되는 걸로 알고 상당히 있는데 높은. 예. 그런데 그 좌측 우측을 한번 보시면 좌측 우측 편입 토지가 들어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농지 바로 옆쪽에 9m 정도의 도로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 논주이나 좌측이나 우측 쪽에 논주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이분화되는 거고 또그 차단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예. 그래도 논이 들어가면은 괜찮은데 논도 들어가지 않은
않았는데 그 옆에 9m 정도의 어떻게 보면 거대한 산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이 논 주인들은 좋아하지는 않겠죠. 예,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 증인이 시행하는 데는 아니지만 어차피 그 논밭 이런 것을 살 수 있도록 그 도에서 예, 도에서 우리 증인과한테 지정을 해줬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죠. 예, 예. 이게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자녀지가 몇 프로 나오면은 매입을 합니까? 그 몇 프로 그 개념보다도요. 그 사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 논 주인들이 사실 농가들이 어렵잖아요. 예, 그 농가들이 농사를 져서도 먹고 살기 그런 판인데 이렇게 또 농사를 안 되게 이렇게 가로막거든요. 예, 이런 쪽 보상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증인이. 예. 그 민원인이 저희 그 건설과도 방문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도에다가 전달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설명회도 다시 해달라고 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편입되는 그 보상 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최대한 있다면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주민들이 사실 이 시행처가 예, 도잖아요, 도. 예, 예,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기 때문에 예, 이런 민원 해결을 하려고 도까지 가요. 예, 잘 아시잖아요. 예, 이게 좀 참 농가들이 그래도 차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하루가 걸려요. 참 저 힘든 분들이 많으시니까 예, 우리 증인이 좀 대신해서 수고를 좀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셔서 주민들 편에 서서 예. 또 농가들을 편에 서서 그렇게 일을 좀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다 보니까요. 저희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도 같이 이제 협조하고 노력해야만이 돼야 될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도청에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할 건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